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의 한 농장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굶주린 15마리 코요테 무리가 생후 3개월 신생아를 노리며 농장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도대체 누가 이 치명적인 무리 사냥꾼들로부터 갓난아기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종족을 초월한 모성애와 희생정신이 담긴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토론토에서 수의사로 일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농장을 상속받게 됐죠. 그리고 3개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들 잭슨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해 여름은 정말 끔찍했어요.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었거든요. 5월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대초원 전체가 바싹 말라붙었어요. 목초지는 갈색으로 변했고 강물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40마리의 양떼와 60마리의 닭을 돌보는 일이 날마다 힘들어졌어요. 에밀리, 올해는 정말 심각해. 이웃 농장의 박진수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30년 전 한국에서 이민 와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야생동물들이 물과 먹이를 찾아 인간 거주지역까지 내려오고 있어. 특히 코요테들이 문제야. 코요테는 북미의 대표적인 무리 사냥꾼이에요. 개 한 마리 정도 크기지만 15-20마리가 떼를 지어 사냥하기 때문에 농장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이죠. 평소에는 산속에서 토끼나 설치류를 잡아먹지만 가뭄이 심해지면서 농장의 가축들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우리 농장 근처에서 코요테 울음소리를 들었어. 박진수 아저씨의 아내 미영 이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함께 울더라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신생아가 있는 상황에서 코요테 무리의 위협이라니. 게다가 저는 혼자서 농장을 지켜야 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도 3km나 떨어져 있었고 경찰서는 30분 거리였어요. 그때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개 한 마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서울이었어요. 2년 전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구조한 진돗개였죠. 순백색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였는데 당시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걸 발견해서 데려왔어요. 서울이가 뭔가 감지하고 있네. 미영 이모가 말했어요. 진돗개는 위험을 미리 알아채는 능력이 뛰어나거든. 정말 그랬어요. 서울이는 계속해서 북쪽 산을 바라보며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 조심해야 해. 진수 아저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코요테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해. 특히 어린 동물이나 약한 개체를 노려. 갓난아기가 있는 집은 더욱 위험할 수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잭슨이는 아직 생후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밤에 자주 울기도 하고 그 소리가 코요테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불안하게 물었을 때 진수 아저씨가 서울이를 바라봤어요. 진돗개가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야. 한국에서 진돗개는 1000년 넘게 집을 지켜온 개거든. 특히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줘.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서울이는 평소에 말도 잘 안 듣는 개였거든요. 제가 앉아라고 해도 무시하고 이리 와라고 불러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이런 개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잭슨을 재우면서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봤어요. 서울이는 현관 앞에서 계속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가끔씩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도 했죠. 멀리서 코요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우우 하는 기괴하고 섬뜩한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울음소리가 우리 농장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이를 제대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코요테 무리가 정말 위협이 된다면 서울이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서울아, 앉아. 제가 단호하게 명령했지만 서울이는 저를 잠깐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기다려.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이리 와. 서울이는 자기 할 일이나 하겠다는 듯 양떼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것 봐요. 기본적인 명령도 안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때 마침 지역 보안관인 톰 하퍼가 순찰을 왔어요.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분이었죠. 에밀리, 코요테 문제로 걱정이 많다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이게가 지켜줄 거라는데. 제가 서울이를 가리키며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톰이 서울이를 살펴봤어요. 진돗개네. 좋은 견종이긴 하지만 코요테 15마리를 상대하기엔 좀 벅차지 않을까? 차라리 전문 경비업체를 부르는 게 낫겠어. 경비업체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달에 최소 5,000달러는 들 거야. 그것도 24시간 경비가 아니라 야간 순찰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농장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잭슨이 태어난 후 병원비며 육아용품비며 지출이 늘어서 경제적으로 빠듯했거든요. 박진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진돗개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이 개들은 평상시에는 조용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달라져. 하지만 명령도 안 듣잖아요. 농장에서 일할 개라면 최소한 기본 훈련은 되어 있어야죠. 미영 이모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다른 개와 달라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요. 마치 독립적인 파트너 같은 거죠. 독립적인 파트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개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구식 사고방식이네. 진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개를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으로 봐요. 진돗개는 특히 그래요. 평소에는 자유롭게 하다가 위험한 순간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가족을 지켜요. 톰 하퍼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코요테 무리는 장난이 아니야. 이번에 발견된 무리는 최소 15마리야. 알파 수컷이 이끄는 조직적인 사냥단이지. 개 한 마리로는 역부족이야. 정말 그랬어요. 아무리 진돗개가 용감하다고 해도 15마리 코요테를 상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코요테 한 마리도 20-25kg 정도 나가는데 15마리면 거의 300kg이 넘는 무게였거든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어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전기 울타리라도 설치하거나. 그때 갑자기 서울이가 강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왈, 왈, 왈. 평소에 조용하던 서울이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봤어요. 모두가 서울이가 짖는 방향을 봤어요. 북쪽 언덕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서울이는 계속 경계하며 짖고 있었어요. 뭔가 있나? 톰이 망원경을 꺼내서 그 방향을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서울이의 짖음은 점점 더 격해졌어요. 마치 위험하다,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의 감각을 믿어봐. 진수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마 코요테들이 정찰을 나온 것 같아.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개는 냄새로 알아채거든. 그 순간 저는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코요테들이 우리 농장을 정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서울이는 그걸 미리 감지한 걸까요? 잭슨이가 걱정이에요. 제가 말했을 때 미영 이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야. 서울이가 있잖아. 진돗개는 절대 가족을 버리지 않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명령도 안 듣는 개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서울이의 진짜 능력을 보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11시쯤 저는 잭슨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고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이는 현관 근처에서 계속 경계를 서고 있었죠. 갑자기 양들이 불안해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의 평상시와는 다른 공포에 질린 듯한 울음소리였어요. 서울이가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완전히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설마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봤을 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코요테들이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세어보니 정말로 15마리가 넘었어요. 농장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제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야생동물 출몰은 아침에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톰 하퍼에게도 전화했지만
지금 다른 응급 상황 처리 중이라 30분 후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30분. 코요테 무리 앞에서 30분은 영원과 같았어요. 코요테들은 먼저 닭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무리의 일부가 닭장 울타리를 뜯어내고 있었어요. 닭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아니야, 안 돼. 저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코요테들은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큰 코요테. 아마 알파 수컷인 것 같았는데 그놈이 집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코요테들도 하나둘씩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잭슨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응애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코요테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집 쪽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아기 울음소리에 반응한 거였어요. 안 돼, 잭슨아, 울지 마. 제가 잭슨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코요테들이 집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가장 가까운 놈은 현관에서 불과 10m 거리까지 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서울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조용히 경계만 서던 서울이가 갑자기 현관문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15마리 코요테 무리 앞에 홀로 서는 거였어요. 서울아, 안 돼. 너무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서울이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서울이는 코요테들을 향해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을 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늑대의 울음 같았어요. 평소 온순하던 서울이에게서 이런 야성적인 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코요테 무리가 잠깐 멈춰 섰어요. 이 작은 흰 개가 자신들을 향해 도전하는 게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곧 알파 코요테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다른 코요테들도 하나씩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15대 1.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서울이의 눈빛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서울이가 정말로 우리를 지키려 한다는 걸요. 서울이는 코요테들에게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영리한 전략을 사용했어요. 먼저 가장 가까이 있던 코요테 한 마리의 시선을 끌었어요. 살짝 다가갔다가 빠르게 물러나는 걸 반복했죠. 마치 나를 잡아봐라고 도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코요테가 서울이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이는 농장 서쪽으로 뛰어갔고 코요테 한 마리가 따라갔어요. 5분 후 서울이가 혼자 돌아왔어요. 그 코요테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거지? 제가 중얼거렸을 때 서울이는 이번에는 다른 코요테 2마리를 도발했어요. 이번에는 동쪽으로 뛰어갔어요. 2마리가 따라갔죠. 10분 후 서울이만 다시 돌아왔어요. 코요테 무리의 리더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무리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게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창밖을 지켜보던 제가 깨달았어요. 코요테들을 하나씩 유인해서 무리를 분산시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15마리와 정면 대결하는 대신 하나씩 떼어내서 각계격파하고 있었어요. 서울이는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농장 주변의 바위, 언덕, 수풀을 이용해서 코요테들을 따돌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지역의 지도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은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나자 15마리였던 코요테 무리가 7마리로 줄어들었어요. 나머지는 서울이에게 유인되어 뿔뿔이 흩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남은 코요테들은 더욱 공격적이 됐어요. 특히 알파 수컷은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서울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알파 코요테가 직접 나섰어요. 다른 6마리도 함께 서울이를 포위했어요. 이번에는 서울이가 위험해 보였어요. 7마리가 동시에 달려들면 아무리 서울이라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이는 또 다른 전략을 사용했어요. 집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 거예요. 코요테들이 따라오게 만들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이가 돌수록 코요테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 부딪히고 방향을 헷갈리고 심지어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했어요. 아, 저런. 저는 감탄했어요. 서울이가 코요테들끼리 부딪히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이를 쫓다 보니 코요테들이 서로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 혼란을 틈타 서울이가 마지막 작전을 실행했어요. 갑자기 농장 북쪽 숲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한 거예요. 알파 코요테와 남은 무리가 모두 서울이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어요. 농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짖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서울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밤새 창가에 앉아서 서울이를 기다렸어요. 잭슨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서울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 새벽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잭슨이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진수 아저씨와 미영 이모, 그리고 톰 하퍼가 급하게 농장으로 달려왔어요. 밤사이 코요테 습격 소식을 들었거든요. 에밀리, 괜찮아? 잭슨이는? 미영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다행히 무사해요. 하지만 서울이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이가 어떻게 됐어? 진수 아저씨가 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밤에 일어난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서울이가 어떻게 15마리 코요테 무리를 상대했는지, 어떻게 하나씩 유인해서 분산시켰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무리 전체를 숲으로 끌고 들어갔는지요. 정말 놀라운 게야. 톰 하퍼가 감탄했어요. 30년간 보안관 일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봐. 하지만 서울이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미영 이모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 모두가 이모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멀리 언덕 너머에서 하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이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오른쪽 앞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순백색이던 털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왼쪽 귀가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서울이는 꿋꿋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절뚝거리면서도 농장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울아. 저는 잭슨이를 미영 이모에게 맡기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서울이는 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가족들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톰 하퍼가 급히 서울이를 검사했어요. 다행히 치명적인 상처는 없어. 하지만 전신에 물린 자국과 할퀴상이 있고 탈수 증상도 심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제가 말했을 때 진수 아저씨가 서울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지역 수의사인 로버트 밀러 박사가 서울이를 치료해줬어요. 정말 용감한 개네요. 이 정도 상처를 입고도 스스로 집까지 돌아왔다니 놀랍습니다. 코요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톰 하퍼가 무전기로 확인해봤어요. 추적팀 보고에 의하면 코요테 무리가 완전히 이 지역을 떠난 것 같아요. 서울이와의 싸움에서 밀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듯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개 한 마리가 15마리 코요테 무리를 물리친 거예요. 서울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궁금해하자 진수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무리 사냥꾼의 심리를 이해해. 코요테들도 개과 동물이라 행동 패턴이 비슷하거든. 서울이는 그걸 이용해서 무리를 분산시키고 하나씩 각계격파한 거야. 그리고 진돗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미영 이모가 덧붙였어요.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끝까지 해내지. 저는 서울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개가 제 아들과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치료가 끝난 후 서울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서울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잭슨이가 있는 곳 근처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서울이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부라는 걸요. 서울이의 회복에는 3주가 걸렸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여러 곳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그 3주 동안 저는 서울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매일 상처를 소독해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잭슨이도 서울이 옆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에밀리,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게. 진수 아저씨가 서울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이야.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족을 지켜온 개지. 그런데 왜 평소에는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다른 개들처럼 훈련이 안 되는 건가요? 미영 이모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서구식 개 훈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이 개들은 사람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봐.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 그럼 서울이가 그날 밤에 한 행동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 진수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이 스스로 판단해서 가족을 지키기로 결정한 거야.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서울이는 제가 코요테를 막아라고 명령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킨 거였어요. 로버트 밀러 박사도 찾아와서 말했어요. 30년간 수의사 일을 했지만 이런 개는 처음 봐요. 보통 개들은 위험을 감지하면 피하거나 주인 뒤에 숨는데 서울이는 오히려 앞장서서 위험을 막았어요. 톰 하퍼도 감탄했어요. 전문 경비견들도 15마리 코요테는 못 막아요. 서울이가 보여준 전략과 용기는 정말 대단해요. 3주 후 서울이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상처는 거의 아물었고 다리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털도 다시 순백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서울아, 고마워. 제가 서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줬어. 서울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명령을 따르는 개가 좋은 개가 아니라는 걸요.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는 개가 진짜 좋은 개라는 걸요. 농장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코요테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양들과 닭들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잭슨이는 서울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울이와 함께 농장을 돌아봤어요. 서울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서울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제가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울이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그 따뜻함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날부터 저는 서울이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대신 믿고 맡겼어요. 그리고 서울이는 그 믿음에 보답하듯 더욱 우리를 잘 지켜줬어요. 서울이의 이야기는 캐나다 전역에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엘버타 지역 뉴스에서 시작됐지만 곧 CBC 전국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뤘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 캐나다 농장에서 15마리, 코요테 무리 물리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어요. 언론사들, 동물학자들, 그리고 다른 농장주들까지 서울이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캐나다 농업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서울이의 사례를 연구해서 다른 농장의 야생동물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담당관이 농장을 방문해서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을 때 동물행동학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독특한 견종이에요. 수천 년간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면서 야생동물과 맞설 수 있는 본능을 발달시켰어요. 무엇보다 무리 사냥꾼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서울이는 코요테들의 무리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씩 분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지능적인 대응은 일반적인 경비견에게서는 볼 수 없는 거였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한국-캐나다 농업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진돗개를 데려와서 농장 보호견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기존의 방법들은 모두 한계가 있었어요.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가 말했어요. 전기 울타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사냥은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진돗개를 이용한 방법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이에요.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캐나다 총독이 서울이에게 동물 영웅상을 수여하기로 한 거예요. 동물에게 주는 훈장으로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등급이었어요. 시상식 날 수많은 기자들과 농장주들이 우리 농장을 찾아왔어요. 서울이는 모든 관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이 개는 한국과 캐나다 우정의 상징입니다. 총독이 말했어요. 국경을 초월한 동물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보여줬어요. 서울이의 목에 훈장이 걸렸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서울이가 영웅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어요. 진도군청에서 진도의 자랑이라며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어요.
서울이가 해외에서 진돗개의 위상을 높여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진도 군수의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서울이와 함께 조용히 농장을 걸었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너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 제가 서울이에게 말했을 때 서울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같은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서울이는 여전히 우리 농장과 우리 가족을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였어요. 박진수 아저씨와 미영 이모도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문화가 캐나다에서 인정받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새로운 진돗개들도 계속 캐나다로 오고 있어요. 서울이가 보여준 길을 따라서요. 1년이 지났어요. 우리 농장은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농장 중 하나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서울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한국에서도 정기적으로 방문단이 와요. 하지만 서울이는 여전히 그 모든 관심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도 서울이는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가요. 매일 아침 농장을 순찰하고, 잭슨이가 낮잠을 잘 때 옆에서 지키고, 밤에는 모든 가족들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어요. 변하지 않는 서울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감동받아요. 진돗개 보호 프로그램은 캐나다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제 5개 주 120여 개 농장에서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이 야생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모두 서울이가 처음으로 보여준 방식을 배워서 적용한 거예요. 잭슨이는 이제 15개월이 됐어요. 서울이와 함께 자란 덕분에 정말 용감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서울이를 멍멍이라고 부르며 가장 좋아해요. 엄마, 서울이는 우리 가족이야. 잭슨이가 옹알거리며 서울이를 안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박진수 아저씨와 미영 이모는 이제 거의 매일 우리 농장에 와요. 서울이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캐나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서울이가 우리에게 준 건 안전만이 아니야. 미영 이모가 말했어요.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다리 역할도 해줬어. 정말 그랬어요. 서울이 이야기가 알려진 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한국 음식,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다른 개 품종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에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서울이의 고향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진도군청 담당자님께, 저는 캐나다 엘버타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2년 전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구조한 진돗개가 있어요. 이름은 서울이고 순백색의 아름다운 개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인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서울이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명령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서울이는 15마리 코요테 무리로부터 제 갓난아들을 지켰어요. 자신보다 훨씬 많은 적들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희를 구했어요. 당신들의 개는 단지 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는 이 넓은 캐나다 대초원에서 저희의 수호천사가 되어줬어요. 진돗개가 한국의 자랑이라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서울이 같은 개들이 있는 나라가 정말 부럽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잭슨이와 함께 한국 진도를 방문해서 서울이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이 같은 훌륭한 개들을 길러낸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에밀리 톰슨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서울이에게 읽어줬어요. 서울이는 조용히 듣다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서울이를 위한 동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코요테를 물리친 영웅 서울이라는 제목의 동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농장주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진돗개를 키우게 된 다른 가족들까지요. 서울이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을 잃을 뻔했어요. 제가 연설했어요. 이 개는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같은 종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서울이와 함께 조용히 동상을 바라봤어요. 어때, 서울아? 내 동상이야. 제가 말했을 때 서울이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하품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서울이에게는 동상이나 훈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서울이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달빛 아래서 서울이가 농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울이를 구한 게 아니라 서울이가 우리를 구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구원은 그날 밤 코요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까지 포함된다는 걸요. 도시에서 농장으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던 저에게 서울이는 정말로 든든한 가족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하는 잭슨이에게는 최고의 수호자이자 친구가 되어줬어요. 서울이는 지금도 매일 밤 농장을 지키고 있어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확실하게요. 추운 캐나다의 밤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서울이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진돗개이고 그것이 서울이에요. 1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해온 그 충실함과 용기가 이제는 이 멀리 캐나다 대초원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에게도 서울이 같은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동물 이야기로 찾아뵐게요.